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세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에서 여러 변수들을 지정을 했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 계산을 하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빠르게 많은 양을 계산하는 게 컴퓨터가 잘 해주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런 연산과 계산들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해볼 거냐면 화씨의 온도로 입력을 했을 때 화씨 100도는 섭씨 온도로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와 같은 이렇게 입력된 값을 다시 새로운 값으로 계산해서 주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판기 프로그램처럼 내가 10,000원을 넣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8,200원을 물건을 샀다 그러면 거스름 돈을 얼마나 줘야 될지, 10,000원에서 8,200원을 빼면 1,800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최대한으로 했을 때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몇 개씩 나누어 줘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이라는 걸 통해서 뭐 더 나가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내가 토탈 우리 거북이한테 시킬 건데 삼각형을 그리게 시킬 건지 사각형을 그리라고 할 건지 아니면 육각형을 그리라고 할 건지, 이것들을 내가 입력되는 값을 통해서 거북이가 이제 계산을 해서 내가 몇 각형을 그려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그러면 여기 앞에서 봤던 예제들을 한번 실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죠. 우리 예제 모양이 이제 좀 순서에 안 맞아서 그렇지만 첫 번째 봤던 게 이제 3번 랩 3번 돼 있는 요 예제일 겁니다. 요 예제를 제가 실행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풋을 받아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되는 값이 나오죠. 자, 화씨 온도 몇 도일까요? 100도라고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화씨 100도는 섭씨 37.7777778도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즉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계산하는 방식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온도에 32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9를 해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게 이제 랩 1번인데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5번을 먼저 봐야겠군요. 랩 5번. 자, 요 같은 경우는 동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특정 금액만큼의 그 돈을 구매를 하면 동전을 몇 개를 나눠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0원의 금액으로 돈을 투입을 했고 물건 값으로 8,200원을 그림했다면 엔터를 쳐볼게요. 거스름 돈으로 1,800원을 받는데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받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금액을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꿔서 이번에는 뭐 5,000원을 넣고 2,000원 3,200원을 샀다라고 하면, 예, 왜 하필 또 이렇게 금액을 하필 또 5,000원을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2,100원.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런 일을 계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세 번째 예제로 봤던 거북이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제 거북이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볼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아직 입력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몇 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있는 거북이가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리스는 받고 있어서 그렇고요. 또 여기서 보니까 3에서 5, 6까지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 값을 넣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삼각형을 넣으면 얘가 삼각형을 그릴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볼까요? 보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오각형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이제 강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수식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간단한 수식 연산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손으로 금방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래픽의 한 장면처럼 여기 나오는 조그마한 점들을 다 연산을 통해서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연산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수식을 계산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이제 파이썬에서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제 피연산자와 연산자 그리고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식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체에 대한 피연산자와 연산자가 이제 함께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이제 수식 이유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하기 3 더하기 5처럼 더하기가 곱하기처럼 됐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수식이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식의 이제 연산 기호를 볼 수가 있죠. 연산 기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연산자가 있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 차차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산이 되어질 값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대상자의 값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나 특정 값이 와도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수의 값이 와도 똑같이 그 값을 이용을 해서 피연산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의 결과값이 얼마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연산자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 기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수식을 계산하는 숫자를 계산하는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연산자 7과 4를 더해서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가 있고요. 여기 곱하기는 좀 헷갈리시겠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곱하기를 이렇게 쓰는데 요거 대신에 써야 되는 곱하기 기호를 쓰셔야 되죠. 굳이 보시면 우리 키보드에서 위에 있는 숫자 키보드 8번 위에 있는 요 표시라든지 아니면 오른쪽 편에 보시면 보통
우리 자판형일 때 9번 키 위에 보시면 이제 연산자 기호 있죠. 예, 요 플러스 표시를 곱하기 표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계산이 될 텐데 이번에는 이제 나누기가 이제 좀 헷갈리시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나누기를 할 때는 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슬래시를 하게 되는데 어, 나눈 나머지의 값을 두 가지 형태로 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나누기 슬래시를 두 개를 통해서 나누기를 하되, 요거는 나누기의 몫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하지 않고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나누기의 나머지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몫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4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이 나누기 표시 3으로 나누면 1 되고 3이 아니라 4죠. 예. 네. 4 그러면 여기 4 빼주고 그러면 3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기 위해서는 점 찍고 0 하나 넣어주고, 그래서 4 7에 28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걸 계산하지 않고 여기 있는 몫과 나머지만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나눗셈의 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몫을 나타낼 때는, 그리고 나머지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건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앞에서 예를 봤던 것처럼 실제 나누기를 통해서 그 나누기의 값을 본다거나 아니면 몫을 값을 볼 수가 있겠네요.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값이 정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7을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변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입력 값을 받아오죠. 그러면 여기 7 여기 4 이렇게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땡땡 텍스트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요게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렇죠. P와 Q를 나누어서 나눈 몫을 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요거죠. P와 Q를 나누어서 나머지가 뭔지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걸 요 값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이 구성되는 거고 실제 연산은 여기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뭐 판단을 해라라고 그러면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발음이 꼬였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값을 입력을 했는데 그 숫자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누기가 나머지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아이고, 짝수죠. 짝수.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렇죠,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누기의 나머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그림처럼 응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기를 좀 여러 개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용도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가 이제 제일 어려워서 그래요. 왜 쓸데없이 많이 나누었는지. 자, 여기 보면 시간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1000, 그 다음에 1000 이거 나누기 몫이죠. 그 60으로 나눈다면 초인가 봐요. 그러니까 초 단위를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1000초를 60초씩 나누면 분이 되겠죠. 그럼 몇 분,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을 몇 초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하면 1000초는 16분, 그렇죠, 40초가 되겠죠. 16분 40초라고 하는 값을 요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뭐 이런 응용을 할 때 사용을 해서 나머지 값들을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이썬 화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MD 창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의 모듈을 이제 불러오셔도 되죠. 저는 파이썬에서 여기 있는 ID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쉘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쉘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앞에서 봤던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확대를 할게요. 앞에서 봤던 예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것들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뭐 이 더하기 5는 얼마냐 그 연산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90 더하기 물론 이제 더하기만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괜찮은데 이제 나누기가 이제 문제였죠. 앞에서 나눠서 7 나누기 4 같은 경우에는 1.75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7 나누기 4 하면 요거는 이제 몫이 되고 7% 4 하면 요게 이제 나머지가 되는 게 이제 계산을 할 때 나누기의 요 용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요 더하기와 나누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저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쓰고 버릴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계속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빈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스크립트는 앞에서 봤던 나누기를 했을 때의 값입니다. 자, P는 input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숫자를 하나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 P의 값을 받아오죠. 근데 그냥 받아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어떤 숫자 값을 넣을 건지 한번 넣어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자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분자니까 분자 분모할 때 나누기 할 때 값입니다. 이 값을 입력을 할 텐데 그래서 이 값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풋은 이제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형식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 값이 오게 되는데 글자는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글자를 숫자 값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int라고 하는 숫자 형식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받은 값을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받은 값은 다시 숫자 값으로 변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q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q도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게요. int input 그다음에 그렇죠. 이번에는 분모 값을 분모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가로 2개 닫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값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값이 화면으로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프린트.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어떤 값을 프린트 하고 싶냐면 P와 Q를 나눈 값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P와 Q가 나눈 값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눈 값이면 1.74 그냥 소수점짜리까지 나오니까 그 중에서
목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목을 표시를 할 텐데 여기다가 이 값이 나눗셈의 몫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나눗셈의 목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목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글자고 얘는 계산이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글자 심표를 하나 땅 찍어주고요.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까지 처리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점 뒤에 있는 걸 또 따로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몫이 요 글자 뒤에 글자 계산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제 실제 계산은 이제 여기서만 일어난다고 했죠. 자, 그럼 똑같은 형식으로 붙여넣기 하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을 나머지 값으로 표시를 할게요. 나머지. 그럼 여기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나눗셈의 나머지는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볼 거고요. 요거 이제 실행하려면 여기다가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실행하는데 아마 저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 화면을 저장을 하고 이름을 하나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연습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연습이 하나 생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입력을 하나 그러네요. 자, 그래서 분자를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분자 값으로 값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7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를 입력을 할게요. 그랬더니 1과 나머지가 3이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하. 자, 그래서 요 값이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52 나누기 6은 8 하고 4가 딱 남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나누기 값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홀수인지 짝수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뭐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이제 다시 지우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을 하나 여셔도 돼요. 저는 간단하게 안 쓸 때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라고 하는 게 실행하지 말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요 샵에 해주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샵을 하나 붙여주고요. 그러면 위에 거 실행 안 되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입력하는 값을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인풋 값을 하나 받아올 거예요. 근데 이 인풋 값을 그냥 받아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변수에다 넣어야겠죠. 그럼 변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여기서는 넘버라고 하죠. 넘버라고 입력을 할 텐데 그냥 받아오면 얘가 모르니까 글자를 하나 써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정수를 입력하세요. 아니면 좀 바꿔도 될게요. 정수를 그럼 정수가 입력이 되겠죠. 근데 실제 이제 받아오는 값은 텍스트니까 이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수의 형태인 인트로 이렇게 감싸는 형식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숫자를 넘버라고 하는 값에다가 받아오죠. 그럼 이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죠. 프린트 어떻게 출력할 거냐면 이 넘버를 나누기를 할 건데 그 나누기의 몫이 나머지의 2로 나눌 건데 그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0이면 1 홀수 아니면 짝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가 써줄게요. 여기다가 앞에서는 없으니까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값을 넣었죠. 이제 15를 넣으면 나머지가 1, 14를 넣으면 0. 아이고 14를 다시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F5를 눌러서 14를 넣으면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제 0인지 1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해주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점 찍고요. 글자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왜? 나는 친절하니까 친절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F5를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9를 넣으면 1인데 1,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네요. 여기 1이니까 홀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0과 1을 이제 나누는 값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초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시간초. 그래서 만약에 초로 여기다가 뭐 한글로 저기 꼭 변수를 이렇게 영어로 쓰시면 좋겠죠. 천초는 몇 분인지를 계산할 텐데 분은 원래 1000초 입력된 값에서 60초를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면 몇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의 몫을 이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 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을 보도록 하죠. 얼마? 60초의 나머지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출력을 하면 출력될 값은 최소값 미아닌 분, 그 다음에 나머지로 남는 리마인더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리마인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데 여기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값을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 값이, 데이터 값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실수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민 되어 있는 값의 색깔이 약간 핑크빛이 도는 거 있죠. 이게 분을 나타내려고 표시를 했는데 요 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파이썬의 이제 기본 함수라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여기 원래 쓰는 이름값이 있어요. 원래 쓰는 이름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변수의 이름을 넣게 돼버리면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돼버리면 원래 갖고 있던 함수의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값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변수 이름을 정할 때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몇 가지 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를 입력을 하는데 우리 요 값을 입력을 한번 받아서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변수를 이제 초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00초를 입력을 받아 볼게요. 우리가 이 값을 입력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합시다. input 그 다음에 초를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물론 이제 이 값은 이제 숫자 값을 받아와야 되니까 우리 int 항상 잊지 마시고요. 데이터 타입에 나오면 이제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엔터 감싸고요.
그다음 다음에 요 미니트를 그냥 분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 파이썬이 좋은 중에 하나가 요 한글이 변수의 이름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래요. 요거 천은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입력받은 초죠. 자, 그래 입력받은 초를 6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걸 보죠. 그 다음에 이 값을 나머지 초 값으로 입력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입력된 초의 값을 6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초 값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변수 쓸 때 여기 붙여 쓰지 마시고요. 이거 언더바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출력을 하면 분과 얼마 나머지 초를 입력하세요. 나머지 언더바 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한글로 쓰니까 좀 길긴 하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일단 초를 입력하래요. 100초를 넣으면 1000초를 넣으면 그 값이 나타나겠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좀 길게 넣어볼까요? 넣으면 분초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뭐 여기 정확하게 표시를 한다면 심표 찍고 가로 저기 글자값 여기다가 분 나머지 초에다가 초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859초는 44분 19초입니다. 이렇게 그 값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예제 중에 거북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입력된 값을 그 도형에 맞춰서 이제 그리는 모양을 이제 그리는 게 이제 거북이 모양이었는데요, 예제에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값을 거북이한테 명령을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가세요. 왼쪽으로 얼만큼 가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얼만큼 가세요. 왼쪽으로 얼만큼 가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입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이 입력이 되면 6번 아직 안 외웠는데 6번 이제 반복하세요 라고 하는 요 반복절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토탈 너 앞으로 100 픽셀 이동한 다음에 왼쪽으로 60도 꺾어. 그래서 100 같이 간 다음에 여기 60도만큼 이제 꺾어서 확 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복을 하는 거니까 이제 6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또 반복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서 오는 요 구문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지금은 아직 요 포문을 이해 못 하시니까 그대로 요걸 따라 할게요. 요걸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요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걸 응용을 해서 실제 이제 입력되는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입력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토털이라고 되어 있는 요 n이라고 하는 부분에 3에서 6번 정도를 입력을 해서 그 안에 값이 요 각도의 값으로 곱해지도록 내기를 한 겁니다. 즉 만약에 여기 삼각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자, 삼각형이면 방금 했던 요 줄을 긋는 행위를 3번만 반복을 하면 돼요. 3번. 자, 그래서 3번만 반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3번 반복하세요 라고 하는 값을 써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3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걸 1번, 그 다음에 꺾어서 2번, 앞으로 가는 거 또 3번 이렇게 꺾으면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요 각도가 얼마일까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요 각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거의 값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60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네 각의 합이 360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6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2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하나가 120도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갖다가 얼만큼 정확하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게는 여기서 120도를 틀어주겠죠. 정확하게 여기가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가서 여기 와서 또 여기서 120도를 틀어서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 이제 꺾어서 만들어지는 화면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이게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 반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값이 들어가니까 4를 요 누로 나누면 4, 9, 36,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한 번, 그 다음 90도 꺾어서 두 번, 90도 꺾어서 세 번, 90도 꺾어서 네 번, 이렇게 솔루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솔루션을 한번 우리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북이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계속 사용할 거고요. 여기 거북이를 가져오도록 하죠. 그냥 필요 없으시면 다 지우셔도 돼요.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냥 하면 이제 거북이가 안 나오고요. 이제 거북이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입력을 하실 때 여기 항상 임포터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이제 파이썬에서 필요한 부분을 불러서 쓰는 내용이에요. 모듈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토털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서 사용을 할 겁니다. 나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토털을 불러야 돼요. 근데 너무 기니까 토털에 있는 실제 이제 여기 토털 모듈 안에 있는 토털 모듈 안에 있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어요. 토털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토털의 모양이 이제 팝업이 뜨게 되는 거죠. 요것만 실행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팝업이 하나 이렇게 뜨게 돼요. 요 모양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는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살표 모양이 하나 뜨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걸 뜰 건데 요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뭘 하냐면 토털의 쉐입을 좀 쉐입 모양을 표시 모양을 이제 토털로 할게요. 거북이 모양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 거북이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과정을 이제 쓸 건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토털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항상 불러야 요런 식으로 길게 써야 이게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여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변수에다가 요 특정 모듈 값을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줄였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걸 제가 복사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 값을 t점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변수를 나누어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토털 모듈 안에 있는 토털 함수를 불러올 건데 그 함수 안에 보면 shap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안에 옵션 값으로 변수 값으로 토털이라고 넣어서 그림 값을 보여줘 라고 하는 요 말을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점 앞에 있는 t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반영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을 가져올 거고요. 그래, 이 값을 가져와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안 배웠던, 이제 아직 안 배웠던 for라고 하는 반복 함수가 있어요. 요 랭지를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찍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반복할 거냐면 3번 반복하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t 해가지고요. 여기 토탈 안에 있는 함수 중에 그다음에 이제 포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 앞으로 이동하세요. 그 앞으로 이제 100만큼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또 각도를 레프트로 한번 돌려볼게요. 레프트를 돌려서 360을 나누기 3 하면 나머지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북이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닫고요. 그럼 사각형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을 4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죠.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5 한번 해보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손으로 반복하는 건 왜 그러실까 하는 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오각형, 육각형, 뭐 칠각형 이런 것도 되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되네요. 그러면 16각형도 되겠다. 그치? 아이고, 좀 모자랐네. 너무 멀리 가서 모자랐나봐요. 자, 그래서 요 값들을 이제 여기 값도 이제 계산을 좀 잘 해야겠네요. 돌아가는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요 각도를 이제 입력을 반복되는 횟수를 입력을 할 건데 이걸 아까처럼 조금 전처럼 요 값을 계속 이제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처음에 입력 변수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변수를 받아서 쓸 거예요. 그 값은 숫자 값이 될 거고 그다음에 받기 위해서 인풋을 하죠. 그래서 몇 각형을 그릴까요? 질문을 하죠. 그래서 3에서 육각형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닫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n이라고 하는 변수만 여기다가 n 여기다가 n 값으로 넣으면 그 값이 바로바로 되겠죠.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자, 그래서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죠. 근데 얘가 뺑글뺑글 돌고 있죠. 왜냐면 지금 현재 요 값을 뭐 하라고 했는데 값이 없어요. 여기 입력 값이 없어요. 즉 n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비어 있는 값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죠. n을. 그래서 5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그때서야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봤던 예제
중에 하나인 그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그 값의 나머지와 여기서 실제 연산은 요 부분밖에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나누기를 이용을 해서 그 값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예제를 좀 더 보도록 하죠.